네, 연휴 전 마감에 정석 확인해야 합니다. 정석 투자 전문가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수투자 김종수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금요일장이 마감됐습니다. 이번 주에 4월장과 5월장이 같이 진행이 됐고, 주간 이제 주봉이 완성됐죠. 코스피가 0.76% 플러스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이보다 조금 높은 1.02% 주간 기준 상승 마감입니다. 양대 지수 금요일장 소폭의 하락이었는데요. 오늘장 한마디 주시죠. 네, 2700 전후에서는 거래대금 증가가 포인트, 반도체가 다시 작은 규모를 키우기 전까지 이온 전략 그대로, 산업 1등주로 수익 병행 느낌표입니다. 네. 지금은 산업의 1등주만 압축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고 또 수익을 병행해야 되는 시점이다. 거래 대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5월 1일 지난 근로자의 날 휴장 전에 코스피가 한 차례 2,710포인트 타진을 했다가 오늘도 장중에 2,705포인트 타진했다가 결국에 음봉을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강 후약이었는데요. 내일장,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장이죠. 다음 거래일을 위한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어떤 내용 주목하셨는지 해석해 주시죠. 네, 오늘 장에서는 두 가지를 봤습니다. 어제 2683으로 이제 끝났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렸던 전략은 2700에서 매수 유동성이 좀 정체가 되고 있으니 여기서 12주 이상 붙지 않으면은 2550 제가 여러분들한테 2550에 매수 의견을 좀 드렸으니까요. 거기서 있었던 거는 좀 수익 병행하면서 그죠? 현금도 좀 늘리고 먹고 토하지 말고 그리고 포트는 이거저거 3, 4등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1등주를 다시 싸게 산다는 이런 마인드로 이 전략을 제시를 해드렸었고 12조 정도를 말씀 좀 드렸었잖아요. 오늘 아침에 2700에 왔었을 때 저는 두 가지만 본 거예요. 두 가지. 첫 번째 2700이냐. 오늘 시장은 뭘 봤냐면 2700 왔냐, 이 근처냐, 이걸 하나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12조 이상의 자금이 붙냐. 12조 이상의 자금이 붙냐. 거래일수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5월 1일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이죠. 이때가 이제 휴장입니다. 그래서 이틀이 거래일수가 펴요. 그래서 옵션 만기를 앞두고 거래일수가 줄게 되면 거래일수가 준 만큼 변동폭이 커질 수 있다라고 대비를 하고서 다음 주 만기를 대비를 하는 게 정석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틀이 쉬었잖아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하면 이틀이 쉬는 거잖아요. 5월 1일도 근로자의 날 때문에 쉬었고 그 다음에 5월 6일도 쉬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10일 동안 일할 게 이틀이 빠진 거니까 8일 만에 일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을 서두르죠? 10일 동안, 2주 동안 해야 할 일을 이틀이 빠졌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해야 할 일을 서두르잖아요. 그죠? 자, 옵션이라는 이 상품은 한 달짜리, 한 달 동안만 생명력을 유지하는 상품입니다. 시간 가치. 그죠? 이 시간 가치만 거래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기초 자산의 가치는 사실상 없어요. 시간 가치, 프리미엄이 높아지느냐, 아니면 프리미엄을 죽이느냐. 결국 옵션은 저점을 만드는 게임이에요.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근데 이게 거래일수가 이틀이 폈어요. 그러면 여러분 프리미엄을 뺄 수 있는 이 시간이 이틀이 빈 거니까 그죠? 투자 주체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한 42,000계약 정도, 42,000계약 정도를 지금 외국인들이 포지션을 풀고 있지 않아요. 38,000개 정도 되죠. 이게, 아니, 3.8조 정도. 그죠? 3.8조 정도. 지금 남아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31,000계약까지 떨어졌었을 때는 48,000계약에서 5만 계약까지 같이 갔었다가 3만 계약까지 초반대까지 떨어지면서 코스피 지수가 2,550에서 2,700선 언저리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었던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추천드릴 때는 거의
매도 규모로 보게 되면 거의 한계치 근처에 왔었을 때 이야기를 해드렸던 거. 그때 이제 잘 샀잖아요. 그죠? 그리고 2,700에 왔으면 거래일수가 비었잖아요. 이틀 정도가 비니까 급해지죠. 프리미엄을 뺄 수 있는 시간이 줄잖아요. 이틀을 내가 더 일할 수 있는데 이틀 동안 프리미엄을 뺄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그게 사라지는 거니까 단위 변동성이 커질 수 있죠.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상황을 보라는 얘기죠. 상황. 거래일수가 이틀이 비면 그만큼 프리미엄을 빼는데 시간이 있어서 촉박해질 수 있죠. 그럼 어떤 식의 흐름이 나올 수 있냐라고 우리가 그 전제를 깔 수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0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만약에 0이면 0이 딱 적정 가치예요. 그럼 어차피 수렴해. 그러면은 이 단위 기간 동안 프리미엄을 빼려면 일부러 변동성을 크게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부러. 그래야지 이 옵션을 등가격 근처에 있는 주식들을 죽일 수 있죠. 그래야지 저 사람들이 이익을 낼 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이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이 주체는 외국인 거니까. 그러면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냐면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예를 들면 2,650인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옛날에는 여기서 그냥 왔다 갔다 했으면 일부러 한 2,700까지 가는 거지. 그리고 일부러 2,600까지 가는 거야. 어차피 2,650에 수렴하는데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종목들도 10만 원이 어차피 적정 가격이면 어차피 10만 원인데 일부러 12만 원까지 주가 띄우는 거야. 그리고 일부러 10만 원까지 일부러 9만 원까지 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어차피 수렴하는데. 그죠? 그럼 이러면서 뭐가 주냐면은 프리미엄을 급격하게 줄일 수 있거든요. 저 포지션들 입장에서. 이런 거를 역이용해야 되는 거야.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상황들이 물론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이 나오면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 안에 있으면은 갇혀있으면은 이제 좁은 생각밖에 못 보니까 이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하면은 이런 아름다운 자본주의 시스템을 우리가 역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행복해요. 여러분. 네, 굉장히 행복하다니까.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즐거워요. 기아 같은 경우도 그렇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오늘 급락이 나왔잖아요. 이런 거 여러분 아침에 팔았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런 거 다 미리 내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12주 이상 안 들어오네? 오케이. 그리고 KB금융이나 하나금융지주, 우리가 이제 기업 밸류 프로그램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있었을 때 얘네들이 2,550대에서 2,700대까지 갔었을 때 그냥 딴 거 안 보는 거예요. 12주 이상 자금 붙나? 안 붙네. 오늘 나는 두 가지를 보기로 했는데 첫 번째 2,700 근처에 왔냐? 그럼 나는 두 번째 뭘 확인할 거다? 12주 이상의 자금이 붙을 건지 볼 거다. 환율이 안정화가 되고 있고 유가가 지금 18달러 붕괴가 되면서 인플레이션 자국 요인들이 사라졌고요. 그 다음에 파월 의장의 이 매파적 발언들이 상당 부분 좀 완화가 됐습니다. 그럼 뭐예요? 2,550에 매수한 게 중요한 거지. 2,550에 매수해서 그 호재가 나왔을 때 팔아가지고 이익 실현했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런 거 분석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난 이미 수익을 냈고 성공을 만들었는데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죠? 예, 이미 호재는 이 구간대에서 주식들이 이미 다 반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활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섹터들도 보면 하이닉스 계열, SK 하이닉스 쪽이나 그 다음에 이제 한미 반도체, 그죠? SK 하이닉스 쪽 계열 잘 보세요. HPSP 같은 경우 오늘도 또 저점을 이탈하는 흐름들이 나왔어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저점을 좀 지켜주고 있으나 뭐 판을 확 키우는 구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주식들은 이제 오늘 같은 움직임이 좀 좋았냐면은 솔브레인에 이어서 어제 솔브레인에 이어서 오늘은 하나 머티리얼즈, 그죠? 이런 애들이 똑같은 섹터인데도 불구하고 매수가 먼저 붙잖아요. 다른 쪽은 안 붙는데 유진테크나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 반도체 쪽도 잘 보면 삼성 계열 쪽은 돌아가면서 매수해가지고 수익 낼 수 있는 기회를 또 주는데 다른 쪽에서 계속 이렇게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삼성전자라는 이 형님이 묶여져 버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도 보면은 에코프로비엠이나 포스코 뷰체엠이나 이번에 실적 발표되면서 둘 다 부진했던 건 사실인데, 포스코 홀딩스나 올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가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이지, 나머지 주식들 쪽을 뭐 자금이 이렇게
확산되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버틸려고는 하고 있는데 주인공으로 등장하려고 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나.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제 HLB나 알테우젠, 그다음에 뭐 리가스캔 바이오 이런 주식들 위주로 강세가 나왔는데 삼천당 제약, 셀트리온, 시밀러 쪽 관련된 주식들 쪽에 대한 매수 우위가 조금 더 들어오거나 아니면 mRNA 관련된 주식, 에스팜 이런 주식들 쪽으로 매수세가 좀 바뀌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구도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냐면 2,700 요 전후에서 돈이 12주 이상 붙지 않게 되면 다음 주 목요일 만기 때까지는 수익 병이 좀 하면서 밑에서 샀던 것들은 좀 현금 관리하면서 가야 되겠네. 이게 지금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이미 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12주 시장이 오기가 어렸었으니까. 이거 제가 여러분한테 꾸준히 제시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조정이 나오면 또 따로 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공략해야 될 거 또 정해진 거예요. 또 현대차나 기아나 이런 거 위주로 또 급락 나면 또 이런 거 공략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주사, SK 스퀘어 같은 애들 있잖아요. 또는 LS. 차라리 이런 애들 가격 추정 났을 때 이런 애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관련된 주식 붙으면 그때는 소재 관련된 주식들이 불을 뿜을 거니까 이쪽으로 먼저 선침을 하더라도 이쪽이 우선이 돼야 되는 거고, 바이오는 이거저거 하지 말고 그냥 1등주 위주로, 셀트리온 위주로. 그리고 배터리는 지금 시장에서 화려한 비상은 하지 않으나 변화되는 기조가 조금씩 나오는지 계속 추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포스코홀딩스나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이런 주식들이 좀 60 이상 넘어가주는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져야 조금 더 시장이 탄탄하게 가지 않겠느냐. 이런 걸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대응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연휴 잘 보내세요. 네, 한 주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시장 다시 한번 좀 여의치가 않고 다음 주는 만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저점을 잘 공략하는 전략, 특히 어떤 쪽 위주로 접근할지 오늘 또 종목들 쭉 나갔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에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밤에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에 우리 화요일장 반영이 될 테니까요. 잘 체크하고 다음 주 시장에서 만나 뵐게요. 고맙습니다.